자, 그러면 또 2교시 보도록 해요. 뭐 어때요? 그렇게 많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시는 분은 조금 이제 외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요, 한 번 볼 때는 아 그런가 라고 하다가 두 번 보면 아 그런가 보다 이러다가 세 번 보면 그랬구나 이게 바뀌어요. 그쵸? 그럼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그럼 몇 번을 돌려봐야지 이게 점수가 나올까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 두세 번 보고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번을 봐도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장담은 못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3-4번 정도 돌아가면 대충 보여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근데 우리 학원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상적이 아닌 분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듯이 뭐 좋은 대학 나왔어요, 학력이 높아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초졸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밖에 없어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홀수주에만 나오고 어떤 분은 짝수주에만 나와요. 서로 몰라요. 같은 학원생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석하지 않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보고 본론 들어갑시다. 그럼 이제 내용에서 우리가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내용 등을 봤을 때 이렇게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그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용 등을 본다 한다면 일단 공법 관계에 대한 부분에 법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립니다만 또 한번 얘기하면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요 토지 위에다가 뭐하죠? 건물이라는 것을 누가? 갑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을이라고 하자. 뭐라고요? 을이 지으려고 한다. 아니면 B라고 할까? B가 지고자 한다.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일 때 행정객체로서의 B는 뭐예요? 국민이에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자들이 나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주체 누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의사를 표시하는 누가? 행정청인, 장관 등이나 시장 등이 허가부로가 저분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주의할 건 요 행정청의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밑에다가 내용 정리해 놨는데 봐요. 행정청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봐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을 뭐라 한다? 우리가 행정청이란 말을 쓰는구나. 뭐라고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을 뭐라 한다? 우리가 행정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볼 건데, 그럼 봐요. 결론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시작.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18개의 지금 부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 뭐죠? 국토교통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가 의사를 표시한다?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뭐다?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우리는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에게 국가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행정청은. 이해 가십니까? 우리 그래가지고 뭐 GTX 뭐 ABC니 뭐 등등 뭐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국 해제니 다 누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했잖아, 나와가지고. 그게 국가의 의사표시 행정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거기에 의사표시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이에요.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바로 뭐다? 행정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법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행정주체는 본체고 그거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이 행정청이구나.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필요 없고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청이고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자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갑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야?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걸 배우는 거다. 이러면 되는 거야. 단어만 외우면 돼요. 문장은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몇 말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한번 말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애교 떨면 안 돼요. 봐봐.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이래서 토지에다가 이런 건물 질 거예요 라고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은 뭐가 될까요? 관련된 법에 타당한지, 만들어진 법에. 가장 대표가 바로 뭐죠? 건축법 같은 거에 어긋나지 않는지. 써놔봐야 처음 오신 분들은 고려하겠죠. 건축법 같은 거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계획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 대한 무슨 계획? 도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는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질 수 없는데, 그렇죠? 걷다 대고 아파트를 짓겠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 못 내주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법에 적법하고 관련된 계획의 규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타당하니까 알았어. 허가 내줄게. 이게 바로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될까요? 공적 주체인 행정주체 행정청이 지배 우월적 관계 우월적 주의에서 권력적인 단독행위로 허가 불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사관계처럼 서로 간의 청약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 합치로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뭐가 된다? 일방적으로 허가, 불허가 내주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에요? 아니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인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그것도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관련 법에 관련 계획에 어긋나지 않고 했을 때 거기에 적법하면 허가를 내준다. 그 자체를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야. 허가를 내주는 자체.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말이 권력적 단독행위. 시작. 권력적 단독행위. 이거를 우리가 뭐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라는 게 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도 권력적 단독행위구나. 그래서 허가 내주고 인가 내주고 뭐다 등등등 승인 내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법률관계의 문장 구성을 알아야지 조문을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우리가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작용 이펙트구나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건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장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당연 중요한 건 뭘까요? 행정객체는 우리 민법쌤한테 배우시고 최대쌤한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행정에 대한 주체, 행정청, 요 조직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정비법 중 가면 다 까먹어요. 이 내용을. 그럼 내가 6페이지 다시 보세요. 6페이지 여기. 6페이지 다시 보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안 봐. 무슨 고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다가 조직을 모르겠으면 6페이지 봐야 돼. 그리고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내가 최적화되게 만들었어요. 최대한 줄이면서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그림책인 거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됐죠? 그럼 봐요. 일단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 시작.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에 대한 의사표시의 행정청이 누구냐는 거죠. 현재 정부는 18부, 4처, 18청이라는 행정청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한마디로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잘은 모르겠으나 뭐 좀 물어봐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에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시개발구 정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그냥 국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야. 거의 우리 시험은 99%가 그거예요. 나머지 장관님들은 바쁘셔서 잘 안 나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또 뭐 농지 관련된 거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럼 얘는 어디 나올까? 농지법에 주로 나오세요. 농지법. 그 중요치도 않은 거. 들떨어진 장관? 아니, 오해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잘 안 나오는 장관. 알겠습니까? 온전천문대 장관? 아니야. 봐봐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올 때, 행정안전부 장관. 한마디로 부릅니다. 이거는 농장이라 부를 거고요. 얘는 국장이라 부를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해장, 그 다음에 행장, 기장, 그리고 환장. 환장이죠. 환경 나오면 환장이에요. 근데 환경 나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환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좀 물어볼게요. 아직 안 배웠지만 건축법에서 사전결정 신청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X. 환장과 협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대한 기관 중에 몇 가지만 집어넣었는데 지금 쓰지 않은 나머지는 전혀 안 나와요. 이 모든 걸 다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머리 아프면 얘만 기억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근데 이거는 쉬운데 이제 이게 문제야. 요게 일단 국가다 뭐하죠?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다. 그 중에 뭐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요게 좀 이제 어려워요. 처음에는. 오늘 이거 알아야지 이따가 끝날 때쯤 안 헤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큰 도시를 뭐라 불러요? 광역자치단체. 작은 도시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광역자치단체 형광펜 준비해왔죠? 이렇게 쭉 그어봐봐요. 이게 시도지사예요. 해봐봐요. 시도지사, 형광펜이나 뭐 리본 화이트 이런 거 준비해 오셔야 돼. 그래야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우리 그림책 1년 봐야 돼요. 그래서 막 깔겨 쓰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깔끔하게. 그럼 봐봐요. 큰 도시가 어디? 시도지사예요. 근데 이 시도지사를 길게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법조문에 이러고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래놓고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러고 나와요. 법조문 자체에. 왜?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쓰려니 힘든 거야. 이걸 법률 경작이라고 하는데 법률 규정이 길면 너무 산만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짧게 부르려고 이하 시도라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시도지사가 이러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해야 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산수니까 정해진 거야 그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도시가 다 행정청으로 의사표시해서 한다면 너무 서울시청이 바쁘겠죠. 그러다 보니 기초적인 업무는 그 밑에 조그만 구성인자들인 기초자치단체들이 행정청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두게 되는데 한마디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게 보통 기초자치단체예요. 동그라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게 바로 뭐다?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도지사 밑에 있는 요 시하고요 뭐 광명시, 의정부시 요 서울특별시랑요 달라요? 보고도 몰라? 다르다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기초자치단체 이거는 광역자치단체 다른 거예요. 큰 도시, 작은 도시
이해가셨습니까? 큰 도시 안에 작은 도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묶이면 큰 도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특별시 밑에는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있어요? 25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동네가 우리 종로구 있고요. 근데 이 서울특별시 밑에 있는 구들의 전체 서울시 인구를 보면 요즘에 1000만이 좀 안 된다고 해요. 원래 1000만 넘었었는데 지금은 가장 서울시 인구가 작답니다. 993만이었거든 원래가. 근데 올 연말 통계가 나오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아시죠? expensive. 혼돈이 나가이. 너무 비싸. 집값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오죽하면 제가 안양가 살겠냐고 내가. 나도 서울 살고 싶어요. 뭐 송파 무슨 뭐 강남역 주변에 이번 생은 포기했어요. 어쨌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비싸가지고 인구가 좀 줄었는데 그래도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 가장 인구 많은 구는 송파구예요. 신도시 들어온 구가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송파 위례신도시 아시죠?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거기가 70만 가까워요.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개발사업한데 강서 마곡지구. 그렇죠? 강서구예요. 2등이에요. 그죠? 3등이 이제 뭐다? 강남구가 많더라고요. 강남구 57만. 그죠? 4등이 노원구예요. 55만 정도. 강남구 인구 많은 이유는 그 학군 때문인가 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강북에 있는 그 조그만 집 같은 거 파시고 뭐 강남에 이제 음마아파트 이런 데 전세값 싸니까 가가지고 이제 파락군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나는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좋은 학군에 가면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나? 의문이 생겨요. 가요. 간다니까. 진짜 가요. 근데 문제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지. 그렇죠? 어쨌든 의미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러면 뭐요? 서울시에 있는 웬만한 구들은 다 5, 60만이라는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경기도 안양시 인구 얼마예요? 우리 시니까 내가 알지. 65만이에요. 그러면 서울 송파구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인구가 거의 비슷하네? 그래서 얘가 동급이에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래서 동급으로 보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경기도 밑에 몇 개의 시군이 있을까요? 경기도 밑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인구가 좀 작고 경제 규모가 작은 건 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남아있는 군은 가평군, 연천군 정도밖에 없어요. 양평군인데 시 된다 하니까 제가 제외시키면 대부분 다 시죠. 근데 봐봐요. 이 시 중에 도 밑에 있는 시 중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도 밑에 시 중에 대도시란 개념이 나와요. 이거 완전 중요해요. 이 대도시란 개념을 모르시면 공법은 작살납니다. 말해. 대도시시장. 시작. 대도시는 잘 봐. 도지사 밑에 있는 시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대도시시장이라고 합니다. 그쵸? 하다못해 무슨 뭐 수원시가 120만이거든요. 수원시가 가장 많아요. 경기도에서. 시 중에. 그리고 이제 용인시가 이제 한 110만, 고양시 105만, 그쵸? 부천시 100만 정도 되고 성남시가 96만 정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도 밑에 많은 시군 중에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하고 인구 30만, 40만, 우리 의왕시 인구 13만 그거 되는 시하고 같은 시로 취급을 해서 도지사가 통제를 한다면 이런 큰 도시는 짜증 날까요? 신경질 날까요? 화날까요? 셋 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 큰 아들은 관리를 좀 덜 해도 돼요. 아니 다 큰 아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를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굳이 통제하면 어떻게 되죠? 싸움밖에 안 나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고1 되는데도 벌써 그래요. 무슨 말이 2단 들어가잖아요. 한 단 들어가 2단 들어가면 벌써부터 언성이 높아져요. 알았다고 이러고. 어우 승질나.
근데 말을 못하지. 근데 아직은 아니지. 성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 큰 아들은 도지사한테 통제를 덜 받아요. 그게 대도시시장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해할까? 아, 대도시시장은 도시행정을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겠구나. 이게 대도시시장인 거예요. 근데 제발 좀 주의할 게 서울특별시를 대도시라고 하시면 안 돼요. 특별시는 특별시예요. 인천은 광역시예요. 성남은 대도시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도시 의미는 특광특시가 아니에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거를 뭐라 불러 우리가? 대도시 시장이라고 해. 그럼 문제는 뭐야? 성남시 안에는 뭐가 있죠? 성남시 안에는 분당구가 있어요. 분당구. 고양시 안에는 덕양구, 일산, 동구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도 구청이 있네? 근데 이 대도시 밑에 있는 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별해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자치구인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업무 분장에 대한 행정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건물을 지으면 누가 허가하죠? 종로구청장이 허가해요. 21층 이상 등의 큰 건물이 아닌 이상 등은. 됐죠?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면 누가 허가해요? 성남시장이 허가하는 거예요. 이 구는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별되는 걸로 우리가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레벨인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선생님 TV 보니까요 무슨 특례시니 뭐니 이래가지고 특히 용인 특례시 많이 나오던데 그건 또 뭐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쓰지 마.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라고 해요. 네 군데 있어요. 수, 용, 창고라고. 수, 용, 창고. 수원, 용인, 창원, 고양. 네 군데예요. 쓰지 마세요. 안 나와. 근데 왜 말 안 할까요? 우리 법에 안 나오셔요. 뭐라고요? 우리 배우는 법에 안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얘기하겠지 내가.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특례시 특혜나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특례는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 법은 없으니까 특례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내용에서 봐요. 인천광역시 밑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있죠? 근데 인천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도 있지만 이처럼 자치군도 있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러면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구나. 근데 주의할 건 도지사 밑에 있는 군수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는 권한이 달라요. 시작. 도지사 밑에 있는 군수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는 권한이 달라요. 그래서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도 밑에 있는 군보다는 업무가 좀 덜 하겠죠. 광역시가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나 보다 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특별자치시 그러면 떠오르는 거 세종. 모르면 적어놔요. 세종특별자치시. 워싱턴 DC 따라한 거예요. 행정수도 만든다 그래가지고 만든 거지. 그쵸? 행정시. 그쵸? 아니 행정시가 아니라 맞아, 세종시. 근데 세종시에 대한 건 뭐라 부른다 우리가? 특별자치시라 부릅니다. 근데 주의할 건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법에서 뭐라고 나오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아요. 시작.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특별자치시 나오면 모든 권한은 그냥 시장한테 있어요. 그 밑에 구가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단순한 읍면동만 존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냥 세종특별자치시가 모든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근데 도라는 걸로 들어오시면 도가 그냥 도일 수도 있지만 특별자치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말해?
특별자치도 써놔봐요. 이게 제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제주도. 됐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도 나와요. 뭐라고?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이러고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 서귀포시라는 게 있어도 이 시는 뭐다? 행정시에 불과해요. 지자체인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선거할 때도 뭐 한 줄 아십니까? 도지사만 뽑아요. 나머지는 임명직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건축물을 지면 도지사가 허가합니다. 위 위탁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시에 불과하지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중에 지적과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 개념 이해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다 이런 거 나오던데 그럼 걔들은 뭐예요? 걔들은 우리 법에서는 그냥 도지사예요. 우리 법에서는 구별시직이 없어요. 우리 법의 구별시직은 뭐다?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예요. 나머지는 구별시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어디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가면 나와요. 뭐라고? 그냥 다른 법에서는 도지사로 본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게 될 행정주체 행정청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그렇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나 봐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벌써 머리가 아픕니까? 지금 산수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물어볼게요. 국가행정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됐죠? 모르긴 몰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가 나오면 의심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작년도에도요, 이것만 알아도 두세 문제는 건졌어요. 지나간 시험에서도. 그렇죠? 국가적인 뭐하죠? 유산에 대한 부분으로 보호할 가치가 필요가 있어서 뭐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지. 부동산인데. 이해가셨습니까? 그거만 알아도 맞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큰 지자체, 시, 도지사. 길게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짧게 말하면 시도지사는 이거예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뭐가 될까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게 기초자치단체. 이해가십니까? 됐죠. 그럼 오해하지 말 거.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시는 뭐라 부른다? 대도시인데 어디 밑에 있는 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내가 시를 말하면 무슨 시인지 말해줘봐요. 부산, 광역시, 서울, 특별시, 성남, 대도시, 가평, 군, 종로, 자치구 구청장. 이해갑니까? 자치구청장. 그러면 분당 행정구예요. 분당구 행정구라고. 성남시가 지자체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 라인 잡아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도시계획 기억나요? 도시계획? 길게 말해봐요. 도시계획. 도시 이러지 말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해서 규제 코제하는 게 뭐냐? 도시계획이죠. 그러면 그 도시마다 아까 지도 봤듯이 도시계획 만들겠죠. 그러면 도시계획을 만드는 주체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군. 이게 도시계획을 만드는 주체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도시계획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원칙이 도시계획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에요. 당연히 또 뭐가 될까 물어보면요. 그러면 광역시는 안에 연수구, 중구 있고 옹진군도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시에 있는 옹진군은 도시계획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얘가 만드니까. 하지만 경기도 가평구는 만들어야지.
이해 가세요? 이거 짧게 부를 때 봐봐. 약속하는 거 우리끼리 고유공법,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게 도시계획 수립 주체예요. 이따 얘기할 거예요.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군. 또 나중에 한참 지났는데 그게 뭐예요? 이러지 마세요. 알았죠?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강사마다 부르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거 우리가 뭐다? 약속하고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풀로 다 말하다가 숨차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길게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뭐라 한다? 도시계획의 관할구역의 수립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이해했고요.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켜고.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동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깜짝 놀래요.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그 저번 주 토요일 날도 그 합격생 모두기 막 난리가 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맨날 영상으로만 보다가 봤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생각보다 날씬하대 나보고. 생각보다.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화면에 이만하게 나와. 진짜로. 많이 안 뚱뚱하잖아. 근데 화면에 이만하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요 완전 뼈다귀야 다. TV에서 말라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 연예인 안 할 거야. 봅시다. 그럼 첫 번째 한 번 더 물어봐요. 부동산 공법 길게 얘기하면 시작.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인데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 여봐 이거 아는 게 어디야.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는 문제를 못 맞추겠지만 뭐라고요? 어쨌든 그럼 길게 얘기합시다.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8페이지예요. 7페이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가 잠시도 예의주시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한 번 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럼 몇 문제가 나와요? 12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목표는 몇 개? 10개쯤은 맞춰야 돼요. 주로 중하로 포진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은 많이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국토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기본 패턴이 균형 발전이 돼야 되고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시도가 정한다고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림책은요 버릴 게 한 가지도 없어요. 9페이지, 8페이지야. 넘겨 한 장. 8페이지. 금방 얘기했네. 그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속 가능성. 이거는 환경이랑 관계가 되어 있어요. 환경. 그렇죠? 그래서 국토를 우리가 이용 개발할 때 항상 균형 발전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따져가면서 계획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서울 수도권에 2,500만이 삽니까?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수두룩 박작으로 집값은 비싸고 그냥 막 살기 힘든 거 아니겠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분산을 시키려고 이제 아까 세종특별자치시도 만들었는데 만들어놨더니 지분 서울. KTX가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 국토의 이용 개발의 기본 원칙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국장이 이걸 평가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되게 많은 내용이야. 한마디로 간단히. 이거 말고는 안 물어보거든. 그렇죠? 그 정도. 근데 문제는 뭐가 돼, 이제?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려고. 그러면 계획은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를 가할 건가? 시작. 계획은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 건가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뭘 규제하는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국가 계획이라는 게 있고
시작.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쭉 계획이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다가는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보면서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줄 테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제가 전국에 도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전국에 도시가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수도권 일대에만 별도로 좀 뽑아가지고 내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요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강의 자료니까 달라 그러지 말아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쵸? 여러분은 8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됩니다. 그럼 봐봐요. 이게 수도권인데 이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 도시마다 뭘 만든다? 도시의 계획을 만들죠. 그럼 봐봐. 요렇게 서울시가 있어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시작. 서울특별시 됐습니다. 그러면 요 서울특별시에다가 요 자리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도시계획 길게 합시다. 시작. 서울특별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그 도시를 규제하려고 만드는 도시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커요? 대따 커요? 대따 커요? 크니까 스케치 먼저 해줘야 돼요. 복잡한 그림이니까. 그래서 그 스케치하는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8페이지 오른쪽에 써 있을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 기본 동그라미. 항상 도시계획 나올 땐 기본 계획인지 관리 계획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봐요. 기본 계획으로 스케치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 돼요? 본 그림 그려야죠. 그 본 그림이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거를 표시할 때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써 있을 거예요. 보입니까?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본계획으로 스케치하고 기본계획에 맞게 관리계획으로 본 그림 그리자 이 얘기인 거예요. 서울시는 복잡하니까.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따 얘기하지만 그러면 복잡하지 않은 도시면 스케치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이따 하지만 조그만 시구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안 만들 수 있는 예외가 있기도 해요. 왜? 복잡하지 않은 도시의 밑그림 뭐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지. 그렇죠? 이해를 해보면 좋겠지. 그럼 봐요. 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뭐 할까? 서울시 안에다가 다리도 만들고 GTX 만들고 전철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등등등 우리 도봉산 관악산도 보전하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어떻게 도시를 세팅할지를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옆에 인왕산이 지금도 있는 거라니까요. 가면 얼마나 저기 좋아요. 보면은 공기도 좋고 주변 광경도 좋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올라가서 밤마다 멍 때리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쵸? 내려오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놀고 참 살기 좋은 것 같아. 이 동네도 보면은요. 그쵸? 차 막히는 거 빼고 어쨌건 그러다 보니 뭐다?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죠. 그럼 요 안에 있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 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도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지 않으면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살표 돼 있죠? 그래서 관리계획 보시면 4번인가에 왜 화살표 돼 있잖아. 기반시설 중 계획한 거를 뭐라 불러? 3번에서 화살표 돼 있죠? 그걸 도시계획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화살표 돼 있죠. 도시계획시설. 보입니까? 이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계획하여 결정된 걸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을 써요. 그럼 한번 센스 발휘해 봅시다.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계획으로 토지를 규제해서 소유자 걸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계획하지 않으면 규제할 수 없거든. 보입니까? 8페이지 오른쪽에 도시관리계획 중 대표적인 게 3번인 거예요. 기반시설 같은 거 도로 공원이죠. 이런 것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규제를 가하려고 계획을 만드는 게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지는 거죠. 길게 얘기해봐. 도시계획시설.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된 기반시설, 그러니까 소유자를 규제할 수 있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뺏어다가 도로부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 주변 길은 꾸불꾸불꾸불꾸불 돼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봐봐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데 집중. 뭐라고요? 봐봐, 잘 들어봐. 근데 그 도로가 봐봐요.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매번 일산 가고 노원 갈 때 쓰는 길,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수도권 제1이죠. 외곽순환도로. 제1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도로는 보시는 바같이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안양시, 성남시, 부천, 시흥 등등 뺑 둘러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도로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 그래?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시설이라고 해.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시설. 아마 8페이지 가운데 위에 써 있을 거야. 네모난 박스 안에.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런 광역시설은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려면 뭘 정할까? 광역계획권을 정해. 시작. 광역계획권을 정해. 이 광역계획권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관할구역이야. 그죠?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이 정해진 섹터에다가 그 광역시설 정비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야. 시작. 그렇구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계획이구나. 오른쪽 위. 광역도시계획 정의 뭐라고 돼 있어? 광역계획권의. 그 말이 포인트. 시작. 광역계획권의. 봐봐, 항상 더 계획은 규제하는 거야. 그런데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하는 걸까?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계획인 거고, 도시계획은 관할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인 거야. 만드는 관할이 달라. 꼭 뭘 봐야 돼?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 만드는데? 어디 잠을 자고 앉아가지고 의대 알았죠? 뭐라고요? 의대 만드냐? 항상 이걸 고민하셔야 돼. 그러면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 이해했나? Listen carefully.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들고 있잖아. 왜 그러는 건데 자꾸. 왜 얘를 무시하지 자꾸? 얘기하는 데가. X잖아.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따라해봐.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이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야.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인 거고. 시작. 광역도시 숨쉬고 계획. 도시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지. 왜? 섹터가 달라. 나와바리가 달라. 계획을 만드는 범주가. 에어리어가 달라. 오늘 난리 났다. 영어하고 일본하고 봐봐. 어쨌든 내용에서 보시는 바같이 뭐다? 그게 광역도시 계획인 거예요. 그럼 봐요. 같은 도로여도 시작. 같은 도로여도 이 도로가 서울시 안에 있는데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도시계획서 된 거고, 같은 도로여도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거라서 하는 거라면 광역설이 되어지는 거고, 그걸 설치하려면 광역계획권 정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계획을 만드는 게 광역도시계획인 거고.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상 이 자리가 송파인데 외곽순환도로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다가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를 짓겠대요. 될까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따라해봐요. 아래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돼.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합니다. 8페이지 왼쪽 맨 밑에 3번 좀 봐봐요. 초록색깔 3번.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왼쪽 맨 밑에 3번에 보일 거예요. 이 공간적인 구분을 못하는 분이 많아. 왼쪽 맨 밑에 어디 보는 거야? 왼쪽 맨 밑에 3번. 그 움직여야지 내가 알지. 뭐라고요? 3번. 보였죠? 작구나. 봐봐줘요. 그렇게.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봐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국가계획이 나와요. 뭐 말해. 국가계획.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국가계획은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계획인가 보다. 전국에 어디가 됐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한다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거라면 이를 국가계획으로 해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계획들은 이런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계획이 MB정부 때 4대강 보사업, 요즘에 GTX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국가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계획은 다 위의 계획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8페이지 왼쪽 맨 위에 1번 눈 뜨고 8페이지 왼쪽 맨 위를 보자. 8페이지 왼쪽 맨 위를 보자. 뭐라고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 국가계획에 부합하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왜 이렇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레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된다? 이 계획의 질 이해하시면, 봐봐요. 이렇게 봐. 국가계획. 움직여 빨랑.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서울시란 도시에 만드는 건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Understand? 됐죠? 그런데 서울시 안에 여기가 예를 들어 서초구였어요. 여기서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 안의 일부의 동네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했어요. 왜? 전체에다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우리 뭐라 하냐면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을 써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럼 지구단위 계획 떠올리면 떠오르는 단어 일부. 처음 오신 분 써놔. 옆에다가 일부라고. 어디? 8페이지 오른쪽 밑에 5번. 오른쪽 중간 5번 끝에 지구단위 계획 보일 겁니다. 일단 일부라고 써요. 오른쪽 용어에다 있지만. 됐습니까? 일부. 시작. 일부. 그럼 물어봐요. 다시 한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있고 지구단위계획. 계획을 만드는 단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네. 그러면 물어봅시다. 서울시의 일부의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리에 공원, 도로, 아파트 층수, 높이 이런 것들을 그 동네의 도시관리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다는 얘기야. 내 말 때 이해하겠죠?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동네 지구단위 계획 알아야 돼. 그래야지 썰 풀기가 좋아. 이게 중개사가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같은 말도 어떻게 포장하냐에 의해서 금딱지가 되고 똥딱지가 돼요. 이게 진짜야. 그쵸? 그래서 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 그 말은 나한테 와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 이해할 수 있겠죠. 계획이 그런 거구나. 시작. 계획이 그런 거구나. 봐봐. 그러면요. 오른쪽의 내용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른쪽 위 국가계획에 대한 거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을 한다. 시작.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을 한다. 그리고 나서 또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우리 도시의 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한다. 4대강 보 서울시와는 관련이 돼 있겠죠. 한강이 있으니까. 근데 성남시하고는 관계없어요.
성남시가 그 4대 강보 계획을 받들 이유는 없죠. 우리 도시와 관련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국가계획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국장이 거시기 하더라. 뭔지 모르겠어. 국장이 거시기야. 알겠습니까? 뭐가 나오든 국가계획으로 뭐 한다면 국장이 거시기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물어봐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맞다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설 사업은 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오!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개발구역 국장이 정한다. 오! 모르겠지만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왜? 우린 부동산이니까. 이해가셨죠? 그거 하나만 알아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공법 얼마나 쉬운데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해치지 않으니까 나오세요.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다 이 얘기지. 됐습니까? 그럼 이걸 뭐라 불러?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시설. 그럼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거기에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 근데 요거 나올 때 가장 오답으로 많이 속이는 지문이 이거예요. 들어봐. 광역도시 계획이란 관할 서울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X.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돼요. 그럼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광역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다 광역계획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이 정해졌다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는 거지. 광역계획권 지정이 안 돼 있다면 아무리 광역시설이어도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도시계획으로 하는 거야. 내 말 때려요? 따라해봐요. 광역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해도 시작. 설치 등이 필요해도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선행돼야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선행돼야만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광역시설인데 광역계획권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건 뭘로 해? 도시계획으로 하는 거야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죠?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그 도시계획이 있다.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꼭 좀 외워요. 오늘 이거 외워도 훌륭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근데 처음이라 얘기하는데 선생님 왜 군은 얘기 안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군을 왜 얘기 안 하냐면 솔직히 말할까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필요 없으니까. 가평군에서 내가 좀 수업을 한다면 제가 군 계획이라고 강의를 할 거예요. 우리 서울특별시는 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조문에 있어요. 도시군 계획에서 군 단위는 군계획이라 부르고 군 단위가 아닌 것은 도시계획이라 부른다 라고 조문이 있습니다. 실제. 이해갑니까? 그냥 통칭인 거야. 군자 빼고 틀렸다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랑 뭐로 구분해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해요. 꼭 도시계획 나오면 기본인지 관리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뭘까요? 관리계획을 만들 때 스케치하는 거라 에버바리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기본계획은 뭐다? 종합계획, 스케치하는 계획이거든. 그러다 보니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의 지침을 준다. 이걸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를 이제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완전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길게 얘기합시다.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됐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어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공법의 80%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8가지의 도시 관리를 위한 계획의 내용.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 전체 공법의 7, 80%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볼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하여 정하라. 그게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제가 요 내용을 보기 좋으라고 그림책 14페이지에다가 별도로 그림을 그려놨다. 옆에 써봐. 14페이지라고. 됐죠? 그럼 도시관리 계획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 14페이지.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14페이지 이렇게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도시관리계획의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안다는 게 공법의 6, 70, 많게는 80%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쉬었다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뭔지를 보고 다시 8페이지로 올 거야. 이따가 들어왔을 때 몇 페이지 펴놔야 돼? 14페이지 일단 펴놔야 돼. 알았죠?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세수 좀 하고 올게요. 무서워.